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호랑이띠들의 말년운을 살펴보고요. 동시에 말년운의 발복으로 해서 필요한 각종 운세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말년운이라고 했을 때 그 시기 구분은 은퇴 후 혹은 자녀들 출가시키고 난 후를 의미하니까요. 들으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년운이 제일 중요한 운이죠. 초년운이 아무리 좋아도 말년운이 나쁘다면 그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초년엔 내가 무지 고생했는데 노후가 되면서 그냥 고민 없이 이렇게 그냥 살고 있다 라고 누군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인 거죠. 말년운이 중요한 까닭은 12띠 어느 띠나 공통적으로 해당될 내용이지만은 첫째 그 말년이라는 시기가 갖는 시간적인 의미 때문이죠. 인생의 수확과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라 더욱 그러할 텐데요. 이 시기는 그래서 초년처럼 또 새로이 도전하거나 혹은 뭔가 새로이 재기한다든지 할 때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죠. 둘째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큰 병 없으면 누구나 100세까지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됨으로써 은퇴 후에 또 일이나 직업 없이 아주 긴 자녀 수명을 살게 되다 보니 이 말년이 차지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다른 나이대보다 제일 긴 시기를 차지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이 시기의 삶이 자연히 중요하게 와닿는 거지요. 셋째는 말년운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운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 그 말년운 속에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잘 나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배우자 운과 자녀 운이 나쁠 때 우리는 그분에게 비록 그분은 잘 나갈지 몰라도 그분에게 말년운 좋아요 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치 때문인데요. 여기에 체면과 또 타인의 평판을 예민하게 또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이 한국 사회의 속성상 이 말년운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넷째, 개인의 인생으로 봐서도 체력적으로 힘이 소진되는 그런 노년의 나이에 말년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삶이 그야말로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현실 때문인데요. 말년운이 박복하다면 나이가 노년이 되어도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나이든 노년에 또 좋은 일자리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이런 까닭에 말년운이 참 중요하게 와닿는데요. 호랑이띠는 음양은 양이고 오행은 목인데요. 즉 양목, 양기운의 목인 셈이죠. 나무란 이야기죠. 여기서 그 양이라는 것은 큰 것을 의미하니까요. 양목이라고 한다면 좀 잔가지의 그런 나무가 아닌 크고 굵은 그런 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행 나무의 특징은 뻗어나가는 그런 힘과 역동성을 의미하죠. 땅을 박차고 하늘로 향해서 성장하는 그런 나무들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쉽게 떠오르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그 호랑이띠가 갖는 이 오행이 나무에서 느껴지듯이 이 호랑이띠의 가장 큰 특징은 진취적인 그런 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년운의 전개뿐만 아니라 인생 총운의 전개 과정에서도 이 호랑이띠들은 쉽게 좌절하거나 또 포기를 하지 않는데요. 12띠 가운데 한 번 잡은 일을 끝까지 완수 혹은 완주하는 그런 띠는 당연 독보적인 그런 띠라고 할 수 있겠죠. 책임감이 강한 띠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그 조건이면 이 일을 아주 성과 있게 두드러지게 발전시키는 그런 띠이기도 합니다. 호랑이띠들은 중년 때 크게 발복하는 경우도 그래서 많은데요.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관운이 있어서 관직에 있는 경우도 좀 동기들보다는 좀 더 빨리 진급이나 발전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남자나 여자나 이 호랑이띠들은 말수는 다른 띠들보다 적은 편이죠. 남자의 경우 관직이 아니고 사업으로 뛰어든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안정되게 발복되는 그런 경우도 아주 많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띠들보다 돋보이는 그런 띠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자의 경우는 교직에 종사하더라도 별도의 조직이나 또 단체의 그 중책을 맡은 자리를 겸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띠라서 결국 호랑이 띠들은 무슨 일을 하면 안 하면 몰라도 하게 되는 경우 좀 승부를 보는 그런 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좀 지독스럽고 악착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태생적인 인내나 끈기 또 책임의식이라고 보시는 게 더 합당하겠죠. 12띠 가운데 관운이 강한 띠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관제구슬에 얽히게 되면 좀 별것 아닌 것도 이 관제구슬이 악화되어 소송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남자의 경우에는 좀 많은 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 호랑이 띠들은 관제구설이 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 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인 그런 분들은 호랑이 띠 같으면 더 항상 조심하고 청렴해야 하는데요. 그 근거는 12띠 가운데 평생을 공직에서 종사하다가도 정말 사소한 그런 것 때문에
관제구설의 당사자가 된다면 그 결과가 다른 띠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무원분, 특히 호랑이띠라면 항상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고요. 호랑이띠는 그래서 이 관운도 무지 많고 동시에 관제구설을 함께 조심해야 되는 그런 띠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호랑이띠의 운세의 정계나 또 운의 발복 그리고 인생 총운 그리고 특히 오늘의 주제인 이 말년운의 정계에 있어서 이 호랑이띠들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력갱생, 자수성가하는 그런 특징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실제로 12지지의 호랑이가 그 사자와는 다른 그런 단독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봐도 이 띠들은 그대로 그 특징이 나타난다고 봐야죠. 독립심이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이죠. 남자건 여자건 이 부분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찍 집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거의 독립된 생활의 시작을 하는 그런 띠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부터는 호랑이띠들의 그 말년을 전개하고 또 말년운을 일으키는데 무엇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영상을 들으시는 호랑이띠 분들이라면 아주 잘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동업은 하지 말자 이 말씀 꼭 드리고요. 조심하자라는 말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안 한 분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기왕에 동업관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늘 조심하면서 그 동업기간 잘 살펴야 되는데요. 꼼꼼하게 맡기만 두지 말고 직접 확인이나 챙기라는 거죠. 본인이 직접. 참 신기한 게 그 띠들 운세 전개나 또 말년운 전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그 야생의 호랑이들의 그 특성이 이 호랑이 띠들에게서 보이는 것이 아주 당연한데요. 이런 경우 그 지지가 갖는 오행, 즉 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양목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줄기가 아닌 큰 둥치 그 나무를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쉽게 아마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우리가 그 숲을 보면 숲에 가보면 숲을 가꿀 때 간벌 작업 해주잖아요. 나무들이 조밀하게 심어져 있으면 결국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동업 관계가 되면 그 동업 상대자의 어떤 인격이나 인품 그리고 신뢰에 문제가 꼭 생기지 않더라도 적어도 호랑이 띠들이라면 결국 이런 오행의 특성상 이런 운세작용이라는 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호랑이 띠들에겐 조밀하게 심어져 있는 큰 둥치들의 나무라는 거죠. 동업관계가. 결국 큰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창구를 꼭 준비해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은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사업의 규모를 물론 감안해서요. 규모가 조금 있는 그런 사업체라면 외부의 전문가 집단과 항상 소통을 강화해서 조언이나 또 경영의 진단 및 향후 계획 등에 있어서도 좀 항상 도움을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호랑이띠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같은 내용의 연장선상에서요. 독립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의 운영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오너의 그 일사불란한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그런 장점도 주지만은 이것이 다른 부분에서는 거래처의 수요나 기대 그리고 시대 흐름에 민첩하고 또 순발력 있게 그리고 특히 그것이 지금 한참 유행을 만들고 있는 젊은 층의 어떤 수요나 관련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활발히 유행이나 그 산업의 선두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조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업 운용의 마인드가 좀 오너의 교과서 같은 그런 반듯한 경영관이나 사업관도 물론 좋지만은 가끔은 외부에서 수혈 받는 그런 기분으로 사업적 진단이나 조언을 받는다면 그게 더 사업을 크게 발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실패에 너그러워지자. 호랑이띠들한테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12띠 가운데 엘리트 의식이 제일 강한 띠입니다. 호랑이띠가요. 자신의 실패나 또 타인의 실패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그래서 다른 띠와 조금 다르다는 거죠. 보통 실패를 대하는 자세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좀 사업적인 그런 문제 혹은 준비나 기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데 이 호랑이띠들은 그런 경우가 되면 엘리트 의식이 아주 강한 탓에 그 문제를 사업을 운영한 사람, 즉 자신이나 타인의 그 우열이라는 그런 각도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는 그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자신에게 엄격한 또 사람에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좀 호랑이띠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넷째, 가족 간의 감성적인 소통을 의도적으로 강화해라. 이 말씀을 참 꼭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설명해드린 같은 맥락입니다. 호랑이띠 입장에서는 자녀나 아내가 내가 일하고 또 돌봐서 고생 없이 살고 있고, 또 자녀 같은 경우는 내가 능력이 되고 하니까 다른 자녀들은 알바하면서 힘들게 학업할 때 돈 고생 안 하고 외국 유학까지 가서 석박사 마치고 하는 거지, 그게 부모 사랑이지 뭐 살갑게 의사소통해야만 되는 거냐라고 또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이나 일도 또 평생 하는 게 아니죠. 또 재롱 부리는 손자 손녀도 금방 성인이 돼서 가까이 오라고 해도 그들 스스로 안 오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금방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띠들은 이 재롱 부리는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혹은 앞으로라도 생긴다면 이거 항상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호랑이띠들의 자녀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띠들의 자녀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되게 일찍 그들은 독립을 해서 멀리 해외라도 가서 살게 되는 그런 자녀가 많고요. 호랑이띠들의 자녀는 사업보다는 직장생활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아들 같은 경우는 이공계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딸 같은 경우에는 문과 계열, 예능 계열에서 특기자가 많고요. 호랑이띠들의 배우자 운 한번 살펴볼까요? 호랑이띠들의 배우자 운은 이혼율이 다른 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띠입니다. 초중년보다는 노년에 더 돈독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호랑이띠들의 건강 운 한번 살펴볼까요? 호랑이띠들은 아주 강건한 체질이 특징이지만은 노년에 혈관 질환은 항상 조심하면 좋은 띠고요. 다음으로는 호랑이띠들의 건강한 말년을 보내기 위해서 몸에 좋은 운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랑이띠 남성의 경우는 조깅, 마라톤, 수영, 트레킹 아주 좋고요. 여자의 경우는 요가, 수영, 골프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제복 불러드리는 장소, 또 휴양할 때, 호랑이띠들이 휴양할 때 좋은 장소 한번 알아볼까요? 물가가 아주 좋은데요. 물 가까이 혹은 물이 보이는 곳이 호랑이띠들에게 무지 좋습니다. 끝으로 재수 불러드리는 호랑이띠에게 아주 좋은 생활 풍수는 음양으로 목을 키워주는 건 물이니까요. 집안에 어항, 가습기, 실내 미니 분수 같은 그런 소품 이런 것 설치하면 아주 좋죠. 간단히 오늘 영상에서는 호랑이띠 말년 운과 말년 운을 더 발복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 그리고 건강에 좋은 운동까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말년운 코너는 단발로 저희가 올려드리는 그런 코너가 아니고요. 계속 자료를 준비해서 올려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가급적 최신의 그런 기준과 정보를 영양가 있게 골라서 저희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